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들 주변에는 따뜻한 화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나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지나간 30년 동안 조그마한 식당, 그것도 족탕집을 경영하시면서 주위의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대주신다, 또 뒷바라지를 하신다, 여러 가지 사랑을 베푸신 어느 어머니의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희순 할머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건강이 좋으시지 않으신데 이렇게 나오시게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 참 예. 죄송스럽게 자기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신림동입니다. 신림동. 그럼 예. 서울대학교 근처이시고. 예, 서울대학교 밑에죠. 네. 예. 지금도 계속해서 장학금을 대주시는데 요즘 대주시는 장학금은 몇 사람이나 되고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나간 학생이 100명이고요. 네. 지금 현재 죽고 있는 학생이 23명입니다. 23명. 예. 그러니까 23명은 금년도 되시는 학생이에요. 현재. 예, 현재 그 이제 올 2월 25일 날 장학금을 주는데요. 네. 구청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금년에는 제가 7분을 더 추천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30명이 넘게 돼 있어요. 30명이 넘게. 예. 하하. 그렇군요. 그럼 그 장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게 됩니까? 각 학교 교수님들 추첨을 많이 받고요. 네. 또 그 구역적으로 동장님들, 그 구청장님, 네. 그 추첨을 많이 그 받습니다. 추천을 받지만 대개 어떤 사람들이 추천이 돼서 옵니까? 예, 어떤 학생들입니까? 대개 그 집안이 너무 어려웠고 네. 공납금을 낼 수 없어서 네.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을 네. 이런 학생들인데 저희가 보는 게 내에서는 경쟁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학생들 키워오면서 뭐 실망해 본 일은 없어요. 아, 네. 만약에 그 공부를 못한다 할지, 네. 전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여러 가지 그냥 그 파란 곡절이 많을 때 그거 흡실려 가지고 데모를 할지 이런 건 일절 안 하니까요. 네. 그래서 막 태양으로 생각합니다. 아, 참 예. 훌륭한 사람들이군요. 예. 그러면 그 많은 가운데서도 금년에 예. 어느 고등학교 학생 한 사람을 특별히 예. 뽑으셨다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예, 저희 동상한테 그 추첨을 받았는데요. 네. 그 동상이 그 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저녁을 먹은 뒤에 네. 예, 물었어요. 네. 몇 살이며 아버지 직업은 뭐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학생 말이 아버지 직업을 잘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 직업을 얘기해야 된다. 네. 얘기해라.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청소부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직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니가. 네. 그러니까는 아버지 직업을 훌륭하게 생각한다 그래요. 아하. 아우, 그럴 때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 학생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녁에는 공부하고 네.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네. 아버지가 몇 시에 나가냐니까는 4시 반쯤 나간대요. 네. 그러면 같이 나가서 아버지 좀 돕고 이렇게 뒷일도 좀 해주고 그럴 수 있느냐고. 네. 그런다 그래요. 네 말일만 믿을 수 없으니까 약속을 하자. 그러니까 네. 꼭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 네가 공부를 잘하면 대학원까지라도 나 살아있는 한은 내가 공부 시킬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저녁을 먹여서 보냈습니다. 예. 그 청소부를 하시면서도 자식을 고등교육을 시키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정성이나 예. 또 청소부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들이나 그 아들이 참 예. 기특하지요. 부자가 다 참 또 예. 웬만한 애들 같으면 뭐 장학금을 안 타면 안 탔지 아버지 그 직업을 안 밝힙니다. 네. 그런 사람들 여럿을 제가 이제 이렇게 데려다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시켜봐요. 그 사람이 어떤 속심을 가지고 있나, 네. 얼마만큼 부모에게 효심이 있나.
그 물어보면은 별 학생들이 다 많아요. 참 세상에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바로 그런 경우고 예, 사실 따질 게 없죠. 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며 그러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더욱더 귀한 거죠. 그렇죠. 그 고등학교 학생을 지금 현 대주고 계시군요. 아니 올부터 주려고 그럽니다. 금년부터? 예, 금년부터 아. 25일서부터 2월 25일 날부터. 네. 그럼 그렇게 1년에 뭐 30여 명씩 장학금을 내시면은 그 비용도 대단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른 계산해서 한 학생에게 대학원 학생, 대학교 학생 총 이렇게 합계를 해가지고 30만 원씩만 잡아도 30명 잡고 900만 원.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30만 원씩 더 주는 학생이 있어요. 예. 아주 그거는 전년 학교를 못 댕기는 학생이 있거든요. 네. 그럼 50만 원 지급합니다. 하. 50만 원, 40만 원, 이제 내려가서 30만 원 네. 이렇게 주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 예, 근데 제가 알기에는 할머님께서 하시는 그 재원은 조그마한 족탕 가게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 그럼 족탕 한 그릇이 요즘 얼마? 5천 원 받습니다. 5천 원. 예. 그 5천 원에 1,000여만 원의 이익금이 있어야 그 학생들을 돕시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족탕 몇 그릇 파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평균 잡고 이 겨울 12달, 1년 12달 잡고 네. 하루 30만 원, 35만 원을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 저희 홀이 얼마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 생각 이후에 네. 손님이 좀 많은 편이에요. 손님이. 예, 그러니까 손님이라는 이 보듬도 장학금을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뭐 양쪽 다 보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손님한테 잘해드려서 손님 먼저 장학금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손님에서 남는 이웃금을 가지고 또 2차 장학금 줍니다. 그 손님한테 이렇게 박하게 해가지고 네. 장학금 줄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네. 예. 손님한테 장학금을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이제 손님한테 후하게 해준다는 많이 잡수시는 장학금을. 그러니까는 5분이 오시든 뭐 10분이 오시든 당신 짐지 위에 몇 그릇을 잡수든 그거는 저는 돈을 안 받습니다. 싸가지고만 안 가시면은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반찬 같은 거 아무리 비싸도요. 뭐 달라지는 대로 다 드리고. 네. 그리고 그냥 두당 5천 원으로. 예. 그리고 먼저 장학금을 드리는 거지요, 뭐. 그렇군요. 먼저. 손님 먼저. 먼저. 그리고 손님이 조금 남는 거 이제 잡수고 남는 걸로 이세 이제 일꾼들 장학금 주고. 저 아까 좁다 그러셨는데 얼마나 넓길래 좁다 그러십니까? 저 가게가 8평 아마 조금 더 되는지 8평 되는지 그래요. 아, 좁긴 좁군요. 예, 좁아요. 52평 있는 가게에서 했는데요. 네. 2층에서. 네. 거기서 가스 주유소가 나는 바람에 그 조그만 데로 이사를 왔어요. 아, 지금 이 차가 들어오질 않으면 영업을 못 하거든요. 네. 주차장이 앞에 있어요. 차 쓸 때가. 네. 예. 그러니 그 작은 데지만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군요. 마음 좋으신 할머님이 장학금을 주시는 족탕을 주시고 또 맛도 괜찮길래 그렇겠죠. 맛이 좋지요. 네. 그 한우 족에다가 네. 인삼을 넣고 굽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족을 다시 그 족만 묻혀서 드리고 네. 식사는 나중에 드리니까요. 네. 그게 참 맛있어요. 한번 선생님 먼저 한번 오세요. 한번 가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차장이 가까워서 그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데요. 방송하지 않고 그냥 지금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거기서 한 군데서 하시는군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70년대 이사 와가지고 이사를 2번 했죠. 네. 2층에서 하다가 이제 지금 하는 데서 오고요. 예.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금은 완전히 학생들에게 바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원래 네. 참 이거 뭐다 아시겠지만은 여자로서는 좀뭐 굳어서 아니고는 그 장학사업을 못해요. 그러실 거예요. 그 아주 굳은 마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주 뿌리가 내렸습니다. 저는 아. 32년 동안에. 32년. 예. 그 세상 없어도 하루에 밀가루 네. 음식 하루는 꼭 분식을 해요. 아. 그리고 이제 주식이 제 뭐 김치 같은 것도 참 맛있게 담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꼭 손님들 대접하고 네. 찌끄러기만.
아니 찌끄리보다는 우거지. 근데 우거지 맛이 더 좋던데. 예, 우거지. 그 무시래기 우거지. 그 좋죠. 예, 영양가도 좋고. 예. 값도 그러니까 싸고. 뭐 우리 아들도 볼 적에는 왜 어머니가 우거지만 이렇게 잡수나 그랬지만 실속은 거가 있는 거예요. 예. 실수가 다 잡수는 예, 거죠. 예, 진짜예요. 우거지가요. 그래서 체격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그 장학금으로 다 순이익을 받으시면은 생활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체 생활비를 절약합니다. 네. 제가 2주에 한 번 한증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집에서 쓰는 거라고 있어야지요. 네. 쓰는 게 없지요. 통. 네. 식구가 저 하나니까요. 그게 아, 쓰는 게 없고 잡수는 걸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나오는 이익금을 전부 정집해 가지고 그저 1년에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요. 그러면 혼자 사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 도우시는 겁니까? 그 이상 더 준 일이 어디 있어요? 아, 참 대단한 아니 생각. 선생님은 그런 네. 세계를 안 짓게 봐서 그렇지요. 예. 저는 처음서부터 26이 혼자 돼가지고 지금까지 네. 학생들과 더불어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아, 대단하신데요. 그렇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학생들 그 세계를 지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럼 할머니 자신은 학교 공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보통학교 공부했어요. 천안서. 보통학교. 예. 그러니까 중학교고 대학교는 가보지 예, 못했군요. 못 가봤고 하하. 보통학교 졸업만 했어요. 그러시면서도 그 학생들의 진리를 아십니까? 공부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아, 그렇지. 그거 모르고 어떻게 그냥 뭐 돈만 이렇게 무조건 대주면 됩니까? 그야 또? 그렇겠죠. 그거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장학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 54년도에서부터 손댔습니다. 54년에. 예. 네. 제가 식당을 52년도부터 식당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예. 그럼 6.25 사변 끝나기 전부터 예. 식당을 하셨고 예. 사변이 53년 7월 27일에 끝났으니까 예. 그 후 이 54년이죠. 예. 하하. 어떤 동기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식당을 하고 식당을 해서 이제 밥을 팔고 바깥에 나가니까요. 어떤 학생 하나가 저희 집 앞에 가서 딱 그 자리가 섰는 거예요. 네. 어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고 딱 그 자리가 섰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팔고 나가서 물어봤어요. 네. 데려다가. 네. 아니 누구를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왜 어디 자리도 안 옮기고 거가르고 섰느냐고. 네. 그러니까 그 학생 말이 고려대학교 학생이래요. 네. 등록금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하. 그럼 너희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네. 해화동이라고 그래요. 네. 그 아버님이 뭘 하시냐고 하니까 정육점을 하신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정육점을 오면은 살기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취재해서 이렇게 방황하느냐. 그러니까는 도저히 나온 지가 한 일주일 됐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네. 그럼 학교 가서 알아봐야겠다 내가. 네. 저들과 학교 가서 알아보니까 사실이 그대로예요. 등록금을 잃어버린 지가 뭐 오래됐어요. 잃어버린 거는 어떻게 없어졌나요? 아니면 써버렸나요? 아니 지가 도둑을 맞았어요. 도덕을 맞아가지고. 예. 하하. 그래서 뭐 등록금을 못 내니까 학교 못 댕기죠. 그렇죠. 그때 네. 1학년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됐다. 내가 집에 연락하는 것이 바쁜 것이 아니고 네. 학교 등록하는 게 바쁘지요. 그렇죠. 그 학교 등록 먼저 하고 이제 학생을 한 이틀을 데리고 가봤어요. 학교를.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대로 그냥 원상복귀 하는 거지요. 간 거지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하. 그런데 한 2달 만에 이제 집을 보냈습니다. 네. 그때 연락을 했더니 아버님이 뭐 고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눈 뜨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기가 된 거지요. 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좀 영업 장소도 컸고 제 사업이 여전히 잘 되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셋, 그다음에 5, 8명, 12 이렇게 22명이 되니까 벌써 한 머리로서는 많이 나가요. 졸업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그 성북구에서 100명씩 했습니다. 그렇게 그 100여 명씩이나 학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애쓰시면서 발톱 빠지는 것도 모르셨다면서요? 예, 발톱 빠진 것도 몰랐습니다. 그 어떻게 발톱이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양말을 신고 그 벗을 새 없이 네. 그 테이블 위에서 자고 그냥 아침엔 또 영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는 발이 말도 못하게 부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동상이 걸렸으니까는 네. 마늘대를 삶아가지고 거기다 담그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마늘대를 삶아놓고 그 양말을 벗으니까 팔뚝이 빠졌잖아요. 아, 발톱에 빠졌군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조그만 4평짜리라고 그러셨죠? 예, 지금도 그 발톱이 아직도 없어요? 많이 없어요. 많이요. 네. 근데 그렇게 발톱이 빠지면서도 자기 일은 돌보시지 않고 왜 학생들만 도왔습니까? 병원에 좀 가보시죠. 그러셨어요. 그때 약이라는 거는요. 네. 그 마늘대하고 아, 콩, 메주콩 네. 그거 사다가 담그는 거 이렇게 묻어놓는 거 발에 아하.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나 이제 그 제 몸을 돌볼 수가 없지요. 네. 너무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돌볼 수가 없지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 해는 그냥 넘겼어요. 근데 또 그 다음 해 해보니까는 완전히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셨어요. 예. 그 한참 젊으실 때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참 할머니 젊어서 어려서 예. 집에서 고명딸로 자라셨는데 그 옛날의 생각이 나십니까? 가정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예, 저희가 그 천안에서 그 정미소를 했어요. 네. 예, 정미소를 했으니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그 고향이 천안이시군요. 예, 천안이죠. 네. 예. 충청도 양반이신데. 네. 그렇게 자라셔서 댁에서 학교에 소학교까지만 다니셨고 예. 보통학교라고 예, 그러시죠? 그때는 보통학교죠. 네. 가족이 넉넉하셨군요. 예. 가정 형편이요. 예, 네. 그랬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연세가 몇이실까요? 지금 65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네. 그럼 할머님께서도 참 옛날 생각하시면서 눈물 지으셨는데 그 젊으셨던 그런 날들 있었겠죠. 예, 젊어서 좀 재밌는 일도 있었지요. 재밌는 일. 반면에 네. 아까 눈물을 흘리신 참 할머니께 이렇게 짓궂게 여쭤보긴 이게 실례가 됩니다만 연애하셨단 말씀. 그래? 예. 맞습니까? 제가 17살 때 예. 선생님하고 연애 좀 했었어요. 선생님하고요. 예. 그 사제지간의 사랑이었군요. 아, 그게 어떻게 잘 그러니까 뭐, 됐습니까? 여기 뭐 다 학생들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네. 한 번은 그냥 무조건 하고 네. 그때 첫사랑이라는 거 한 번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표시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요. 네. 17의 첫사랑이시면 상당히 조숙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은 27대도 참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예, 17살에 한 번. 네. 그때 그 선생님이 전사하셨어요. 예. 그러셨어요.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예. 군인 나와서 8개월 만에 아하.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참 김 여사님의 그 비련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사하신다면은 전혀 뭐 알을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 성화에 이제 제가 그것을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조금 알았습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예, 그렇지요. 첫사랑이니까요. 아, 예. 첫사랑의 묘미가 어떻습니까? 그 첫사랑이 그 이제 처음에 첫사랑이라는 거는 글쎄요. 저로서는 다시금은 잊어버리지 못할 그런 첫사랑 같아요. 왜요? 그런 사람 그분 같은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요. 예. 아직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참 대단하신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동그랍니까? 뭐가 났습니까? 그 비지 않지요. 되지 않아요. 예. 그래도 그것이 가슴 속에 있다. 그렇죠. 한 가슴이 있는 그래서 거죠. 그 첫사랑의 그런 그 참 슬픔을 마시신 다음에 부모님께서 급히 결혼을 예, 22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17에 22면 5년 후인데 예. 그 5년 동안을 그렇게 고민하셨군요. 그죠. 지금도 고민하지만 그때는 아직도? 말도 없죠. 뭐. 아직도 고민하시는군요. 지금은 뭐 지가 재혼을 해서 네. 평범한 가정 주부로서 자손도 낳고 가정 사업도 하고 그랬으면은 이거 잊을는지는 모르는데 네. 지금까지 쭉 계속 독신 생활하잖아요. 수저러시고 예, 사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서울 시내가 네. 이 계곡이 어디인지 어디가 산이 얼마나 높은지 하여튼 그걸 모릅니다. 아하. 지금까지 네. 관광코스라는 걸 제 평생에 타보질 못했어요. 그냥 거기서 일해서 손님들 주고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학생들 예, 주고. 학생 갖다 주고 그 일을 그냥 연년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도저히 백 같아고는 뭐 네. 예. 그 아까 22에 결혼하셨다는 예. 말씀하셨는데 뭐 결혼하신 얘기 깊이 여쭤볼 수는 없지만 결혼하시고 어떻게 잘 됐습니까? 22이 결혼해가지고 26이 이혼했어요. 아 결혼도 그렇게 하시지만 또 이혼도 빨리 하셨네요. 빨리 하고 그냥 빨리 해버렸어요 그냥. 제가 그 사정을 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혼자 예. 지금까지 혼자 사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동안에 키워낸 참 학생들이 다 아들이요 딸이요. 그렇죠? 그렇죠. 지가 뭐 어느 가정에 주부보다 일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자손도 제일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130명이 예. 다 자손이신데 그렇게 많이 둔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이 말씀. 예. 세상의 부자시죠. 예, 부재죠. 그러니까는 이 돈을 빌딩을 갖고 자가용을 가진 게 부재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저는 항시 마음 한구탱이가 다 참 부재다. 마음이 흐뭇하고 네. 기쁘다. 그 자손들이 이렇게 왔다 가면은 그저 기특하고 고맙고 그걸로 참 이렇게 만족을 느끼면 살아요. 저기 아리따운 아가씨는 아니군요. 저분이 그러니까 할머님의 36살 때죠. 예, 36살 때 지금 사진이에요. 아주 예쁘십니다. 저런 시절도 계셨는데 역시 세상에 지금 아까 빌딩과 자가용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예. 제 마음이 흐뭇하고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아이들 그 졸업하는 날. 네. 가보십니까? 그날은 뭐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날은 그 족탕 장사는 못 하시겠네. 이제 집에서 아주머니들이 하지만은 아줌마들, 네. 그저 가운 입히고 사과모자 쓰고 네. 그저 꽃다발 주고 이제 식대비에 그냥 서여 올라서 5만 원씩 주고 예. 이러고 하면은 그냥 그 기쁨이라는 건 참 하나 둘 아니고 그러군요. 그 100여 명이 그 그러군요. 예, 또 그분들이 그 참 어머니죠. 예. 저는 할머님이라고 여쭙습니다만 예, 예. 어머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잊을 토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때의 기쁨. 예, 그 기쁨. 또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할 때 그 기쁨. 지금은 손자분도 많으시겠어요. 많지요. 130명이 나왔으면은 130명이 나서 한 70명 되겠죠, 뭐. 그렇죠. 아직 예, 결혼 안 한 분들도 있으시고. 예, 있으니까요. 예. 세상에 행복하시고 부자십니다. 저는 마음으로 부재입니다. 그러면요. 뭐 누구 마음으로 뭐 세상에 뭐 절대로 누가 저희 친구들이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살으려고 자기 살 생각 않고 저렇게 정신없는 짓 한다고. 저대로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이 왜 정신없는 사람이냐면 네.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한 가지를 해놓고 가야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는 누가 못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묵직하게 이것을 좀 이렇게 크게 해서 좀 누구다 인계해서 네. 그분이 맡아가지고 어느 아들이든지 제 뒤를 위해서 할 사람 그 배우자를 지금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이번에 장학금 주는 것은 한 가지 이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네. 장학금 주는 학생 중에서 대학원 둘이고 7명이 졸업을 해요. 네. 그 학생들에게 전부 제가 통장 하나씩을 마련했습니다. 네. 3만 원씩을 넣어서. 네, 시작이군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도 진학을 하든 네. 또 사회 나가든 네. 그것은 할머니가 그 정성표를 거기다 담아서 그렇죠. 통장을 만들어 주고 네. 그 통장 안에 또 제 사진을 하나 넣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찾으실래도 통장 펴보면 할머니 사진이 나오니까 못 찾았으지 그거는. 네. 예, 그렇게 그럼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이제 주고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만 이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통장은 따로 이제 시상식 하려고 그래요. 이번 25일 날은. 네. 예, 알뜰하시기도 하지만은 참 머리도 비범하시군요. 머리가 좋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죠. 그러게 말씀이에요. 예. 예. 또 마음도 좋으시고 하여튼 좋은 건 다 가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 좋을 거 없어요. 마음은 좋을 게 없고 좀 억척스럽고 네. 참 풀뿌리처럼 참 질기게 사는 접니다. 그렇지만 예. 그것이 당신을 위해서 쓰신 돈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남을 위해서. 예. 그것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예. 세상에 가장 큰 투자를 하셨군요.
근데 이제 학생들만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보라고 하면은 장학금만 준다면 참 부드럽겠어요. 조금 낫겠어요. 네. 근데 거기가 원래 빈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할아버지들, 네. 경로단 할아버지들 네. 제 회갑 때도 그냥 바지저고리 8벌을 해서 마구자까지 네. 닭은 산 게 아니라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해 쓰고 이불도 사다가 아래 뭐 깔아드리고 네. 자부동 사다 놔드리고 네. 그러고 이번에도 라면 박스하고 네. 연탄 천장 내놨어요. 하. 예. 그리고 청소부들에게는 뭐 스스로 말할 수 없이 양말 장갑 같은 거 네. 닭도 한 40마리 사다가 거기다가 소주 한 병씩 넣어서 날닭으로 복날은 그렇게 그냥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제일 춥고 엄동설아니는 제가 제일 괴로운 때예요. 네. 예. 그렇지만 그런 그 구한 일에 있어서 제일 흐뭇할 때 아니겠어요? 예, 흐뭇하기도 하지요. 닭을 40마리씩 사셨으면 닭값 오르겠습니다. 닭이 한 마리에 3천 한 300원 네.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그거를 사다가 이제 동이 앞에다 갖다 놓고 네. 비닐로 봉지 하나에다 닭 한 마리 넣고 2엽짜리 소주 한 병을 넣어요. 네. 그래서 청소부들 그냥 이렇게 오시라 그러면 그럼. 쭉 서서 하나씩 드려요. 내가 집 복날 푹 고가 잡수라고. 그러면은 그게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좋아하시고 받으시는 분은 누가 주시는지도 잘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주지요. 아, 직접 주시나요? 예. 예. 동회장이랑 뭐도 이제 구청에서도 나오시고. 그런 인심이 아직 우리나라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편 할머님께서는 신앙생활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제가 혼자 살기 위해서요. 네. 혼자 살려면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고 네. 어떤 무슨 뜻을 두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세군에 들어갔었어요. 구세군에. 예. 그래가지고 거기 사관학교 졸업하고 아, 졸업하셨어요? 예. 네. 송동영문이라고 맡아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그만뒀습니다. 아, 지금 그러셨구나. 불교를 믿습니다. 아, 또 불교를 믿으세요? 예. 아, 여러 가지 종교를 또 다채롭게 가지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아직도 불교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군요. 예, 지금 불교를 믿습니다. 네. 예. 그 쭉 할머님의 이렇게 사신 생애를 보니까 예. 세상에 참 슬픔, 어려움, 예. 발톱이 빠지는 고통, 쓰라린 경험,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참 사랑의 실패 이러한 그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남을 돕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어떻게 남을 돕겠다고만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가족이 있고 자손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시부님이 계시면은 그렇게 거기다 열중 못하지요. 그렇지만 단신이니까요. 네. 저 혼자니까요. 네, 뭐 저 혼자 제가 하루 생활 쓰는 것이 3,000원 내지 5,000원밖에 더 쓰기 넉넉 잡고 네. 그렇다면 수입 전체는 전부 학생들끼로 집중해야지요. 아하, 예. 네. 그러니까 돕겠다는 마음은 아주 그래서 뿌리가 내렸어요. 네, 하루라도 그 학생들 잊어본 일은 없습니다. 네, 이 학생들 누구를 기억을 하든지 하나라도 기억을 해야지. 네. 한 번 잊어본 일은 없습니다. 예. 더 묻죠 아니죠. 예. 그 옛날 얘기를 다시 여쭤보면 또 혹시 뼈 아픈 일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예. 그 52년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때 무슨 장사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때는 25원짜리 밥 장사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쌀 한 한가마 파는 때. 네, 부대를 다 그냥 그날로 파셨다는 예. 얘기죠. 허허. 그렇게 해서 시작하셔서 쭉 그 해오셨는데 그 지나시는 동안에 학생들을 많이 도우셨고 네. 아까 100여 명이나 도우셨다고 그때 1950년 60년대죠. 예. 그때 그 학생들 도우시면서 학생들과 지내실 가운데 기억나시는 일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일은 어떤 학생이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고려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네. 뭐 아르바이트 하나 할 거를 다 준비해 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해화동 도서실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네. 그랬더니만은 그걸 팔아먹고 도망을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서 킨 자식한테 그 배신감이라는 건 참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그게. 사람한테 배반당한 게 제일 예. 뼈 아픈 일이죠. 예. 그 후에 다시 만나셨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저희 집을 몇 번을 이렇게
돌았대요. 네. 돌아도 못 들어왔대요. 네. 그러다 제가 국민은행에 입금식으러 가니까 그 뒤에 와 섰어요. 네. 그래서 집으로 가자.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아. 그래 날들어 이 얘기하면은 난 용서할 수 있다. 너를 얼마든지. 네. 그때 480만 원, 60만 원 큰 크지요. 돈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용서할 수 있지만 부처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법당에 10시에 들어가는데 오후 2시에 나왔어요. 아. 예, 땀을 쭉 흘리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법대 나와가지고 고시 준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로 가게가 한 20평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삿짐 센터를 내줬어요. 아. 다시 다시 네. 예, 제 옛날 얘기는 하지 마라. 네. 내가 옛날에 저성에서 너한테 빚을 짓고 나와가지고 네. 이 세상에서 갚은 거를 아하. 뭐로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10달을 또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잠은 저 집에서 자고 네. 이제 장가 들어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동안. 그 배신을 사랑으로 예. 감싸셨군요. 예. 참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고시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 뭐 나중 온 걸 보니까는 제가 데리고 있을 때부터 굉장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네. 예, 모든 것이 다. 네. 그래서 다시 그저 사랑으로 감쌌죠.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저도 인간이라면은 좀 달라질까 하고요. 네. 그때 해화동에 일절 안 했지요. 그렇군요. 그 10달을 이 사람을 거두고 그랬는데 팔을 추석이만 저 집이 뭐 해가지고 가고 안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래서 불렀어요. 네. 그때 해화동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10발톱이 다 물러나도록 해서 참 400 몇십만 원이라면 얼마나 큰 돈이냐. 그거를 널 재려줬는데 그걸 팔아먹고 도망을 했다가 이제 왔는데 내가 뭐라고 하더냐. 그런 이렇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머니 찾아뵙지도 않고 너희 집으로만 뭐 해가지고 간다는 건 너는 도저히 인간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그런 예의부동한 사람은 나는 더 이상 못 보겠다. 가거라.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네. 예.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도남동에서 그 학생들 저 사골식빵 세 예. 드셨을 때 또 이제 그때 그 연탄을 예. 절약한 학생들 있죠. 그 예.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그 이제 그 시골 학생들을 그때는 많이 지가 데리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방을 그 성신고녀 앞에도 얻어놓고 네. 성복수 뒤에도 얻어놓고 그 보건소 옆에다 얻어놓고 사방 방 나는 대로 그냥 얻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얻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잠은 자게 하고 이제 식사 관계는 저희 집에서 하고. 아.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도 알뜰하게 하느라고 연탄을 이제 이렇게 아귀를 막지만은 그렇죠. 저로서는 이제 밤에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걸 전부 이제 터놔줘요 아귀를. 그럴 적에 그 기쁨이라는 건요. 네. 그 한탕에 하나라도 덜 드는 것이 목적일 텐데 그 다니면서 겨울에 네. 그 바란질 나쁜 사람이 그 연탄 아귀 모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터놔주는 걸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했나 네. 싶어요. 그게 역시 사랑이죠. 예, 사랑이죠. 근데 난 자식도 아닌데. 예, 뜨뜻하게 자게 하려고. 근데 그런 그 학생들을 그렇게 그 발톱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거리를 떨어져 있는 집을 셋을 다니실 수 있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근데 그때는 날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추운가요? 되게 춥죠 그때는. 그렇죠. 그렇게 추운데 이렇게 갔다 오면은 이렇게 디디면 제 발 같지를 않아요. 세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은 그래도 그 발을 가지고 그냥 자고 동생이 걸릴 대로 걸린 거지요. 그렇군요. 예. 그 세상이 할머님이 그렇게 애쓰시는 그 사랑,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낸 게 참 부끄럽군요. 저희들도 저를 암암리 모르게 친어머니처럼 더 생기죠. 네. 그 재미고 그 행복, 그 따뜻한 그 참 원정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 어디 나무 자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예. 더욱이 학교에 다닐 때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도우신다는 것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 저도 참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죠. 예. 공부는 해야겠고, 해야겠고. 네, 뒷바라지는 어렵고, 예. 그렇죠. 그러면 요즘도 이제 그때 거쳐가는 학생들 이제는 뭐 다 사회 중견 간부들이 되셨겠죠? 그렇죠. 이제 자주 그래서 찾아와 뵙습니까? 예, 뭐 이제 한갑 때 같은 때 나오고 생일 때 같은 때 나오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거를 제가 그런 걸 꼭 그런 걸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은 네. 결혼해가지고 이제 2, 3남매 낳고
자기 가정을 이제 이렇게 개척해 나가면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예. 그 1년에 몇 번이나 평균 찾아옵니까? 이제 한 번꼴은 오는데요. 네. 제가 마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뭐 오려면 뭐또 들고 와야 되고 번거롭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지요. 네. 예, 그 마음이 없어 안 오겠어요. 그럼 지금도 족탕 저 식당을 아직도 하시는데 예. 오시면 와서 족탕 한 그릇 축 내고 가지 않습니까? 벌써 족탕 먹여야지요. 뭐 애기 주라고 뭐 싸 보내야지요. 또 싸보내시는 예, 싸 보내야지. 뭐 차비 줘야지. 아, 그렇게 몇 팀만 오면 후배 위에서 당시 일 못합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예.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와서 뵙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좀 그렇죠. 괴로우신 부담이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네. 이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으면 1,000만 원짜리에서 하루라도 그 다 계산을 해놓고 살기 때문에 네. 거기서 1원이라도 틀리면 건 절대로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항시 쫓기는 몸처럼 다름질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어디 돈을 뭐 1,000원이다 10,000원이다 이렇게 마음 턱 놓고 이게 오늘 내가 벌은 돈인데 나도 좀 써보야겠다. 역사적으로 그런 생각은 해본 역사가 없어요. 네. 아직 관광버스 한 번 못 타보셨다니. 못 타봤죠. 그 서울 장안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군요. 아니 지금도 동대문을 그 전에 댕겨봤는데 동대문이 너무 이렇게 달라져서요. 지금 동대문 다 갖다 놓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네. 예. 그럼 동대문 근처 가시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죠. 거기 길 잊어버리시면. 예, 그러니까 아들이 꼭 데리고 댕기죠. 아드님이. 아들이. 예. 아드님이. 예. 그 아직도 이제 측근에서 아드님으로서 이렇게 같이 어머니를 모시는 학생들이 계시군요. 예. 그런 그 손자분이나 혹은 좀 지나간 학생들 그 제일 많이 출세한 분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뭐 이름은 안 되시도 괜찮습니다만 근데 뭐 대학 교수 된 분도 계시겠고. 저 대교수분도 있지만은 네. 이제 판검사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외국 가서 뭐 또 출세해서 주유소 같은 거 뭐 이런 건 자기 사업 같은 거 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등등으로 혹시 족탕집 차리신 분 없습니까? 차리면은 제 아이를 좀 알을 텐데 그걸 안 씁니다. 그건 안 해요. 예. 예. 그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이런 장학생을 돕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제 생이가 있을 때까지 예, 제가 지금 65이니까요. 네. 70을 살던 75을 살던 제 생이가 남아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야, 예, 참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한 분이라도 더 가르쳐야지요. 예. 예, 그 장학금을 대준 학생들이나 지나간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바라는 거 없습니다. 뭘 바라겠어요? 네. 저희들 나가서 참 미세의 일꾼으로 네. 뭐든지 참 성실하고 네. 그렇게 부지런하게 자기 맡은 바 그 참 책임을 다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이 좋지요. 네.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렇죠. 바란다면 지가 그런 걸 바라지요. 그러시겠죠. 예, 그 성공을 바라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요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요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고 저녁엔 몇 시에 주무시고 하루 종일 뭘 하십니까? 저는 아침 4시에 일어나야 법당을 들어갑니다. 새벽에. 예, 예. 저희 집에 그 건물에 그가 법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시에 법당에 갔다가 아침 8시에 나와요. 네. 예. 그래 이제 8시부터 이제 뭐 참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찬 네. 같은 거. 네. 12시에 손님이 오죠. 2시에 끝나죠. 점심. 예. 네. 이게 2시서부터면 이제 저녁 준비해야 되고. 네. 예. 그러시군요. 예. 하루 종일. 예, 그냥 항상 1년 이렇게, 12달. 예, 반복하는 거예요. 한 네. 일도 하고. 그러면 취미는 혹시 어떤 면에? 제가 꽃꽂이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제 네. 나름대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그냥 네. 나름대로 그런 것도 좋아하고 네. 그냥 그래요. 네. 예. 그 뭐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은 뭡니까? 족탕 제일 외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우거지. 우거지. 예. 아, 쓰레기라 그러나요? 예, 쓰레기. 시래기라 그러나요? 예. 그거 맛있던데요. 예. 그것도 좋아하십니까? 그게 제일 좋아합니다. 저도 그 좋아하는 취미가 예. 식성이 예. 제일 좋아해요. 아, 예. 그러시군요. 그동안 65세, 65년 동안 세상에 사셨고 또 앞으로도 물론 오래 건강히 사시길 바랍니다만은 그동안의 생애에서 제일 행복하셨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을 지금 뭐 이렇게 꼬집어서 딱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네. 그 자손들이 한번 장학금 주려고 시상식을 때 모일 때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 장학금을 받으러 나올 때 그때처럼 건강한 건 참 없습니다. 아, 그 예. 거기서 뭐 누가 아프달지 병원에 입원했달지 뭐 어디로 다른 데로 뭐 다른 일을 했달지 이러고 안 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그렇듯이 없어요 그런 일은. 예. 꼭 그날 장학금 받으러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시군요. 뭐 1년에 돈 벌어서 뭐 몇백만 원을 내놓으면은 그게 아까웠겠어요? 그렇죠. 안 아깝지요. 하나도 아까우실 게 없군요. 아깝지 않죠. 예. 예. 또 하나 제가 알죠. 예. 제일 기쁘셨던 순간이 그 17대 연애하실 때 좋으셨겠죠. 예, 그때 좋았지요. 예. 그 그러면요. 좋으셨죠? 그 아직도 누구든지 다 한 번은 뭐 남녀를 막론하고 첫사랑하면 다 있으니까요. 네. 그걸 발표를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죠. 선생님도 있을 건데 뭐. 예. 예. 다 있는 거예요. 제일 괴롭고 쓸쓸하시고 참 기가 막힐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플 때. 그렇죠. 혼자 계시니까. 예, 혼자 그 참 연탄을 제가 겨울에 한 잔씩 빼는 거는 네. 통계를 따지고 보면은 그 연탄 한 잔씩을 학기를 하면은 10만 원 모자란데 메꿀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그것을 연탄 한 장을 방에다 안 넣지요. 네. 저때 오직이나 추웠어요. 절대 안 넣어요. 그냥 빈 방 안에서 네. 그냥 이저 전기 장판 하나만 깔고는 그렇게 잡니다. 아, 예, 아직도 예, 지금도요. 예. 본인을 위해서는 뭐 전혀 전혀 그렇게 뭐 저를 위해 가지고는 무슨 폐물을 갖는다 뭐 옷을 좋은 걸로 해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들으니 참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본인 자신, 당신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자라나는 우리의 학생들의 뒷바라지에 참 모든 걸 바치시니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얘기십니까? 여기 마침 이 할머님의 김희순 할머님의 사랑으로 그동안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 근무하시는 두 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정혜실 아나운서가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순 할머님의 130여 명의 자손 가운데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경렬 씨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지금 제가 어머님 곁에서 같이 지금 어머님을 모시면서 어머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 할머님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알고 계시겠군요.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네. 요즘도 그 족탕집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할머님의 그 족탕 맛있게 만드는 비결을 다른 분들이 안 알아가셨나 보죠? 그걸 또 손수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요. 네. 또 남들이 많이 배우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그걸 전수를 안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는 물려주시겠죠. 처음 할머님을 뵙게 된 건 언제입니까? 제가 76년도에 대학 입학을 했을 때 그 교수님의 추천으로 해서 알게 됐었어요. 네.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처음 그 할머님을 뵀을 때 선뜻 응낙을 하시던가요? 네, 할머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어머님이라고 못 불렀죠. 할머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처음에 말을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가 어느 정도 됐고 네. 그런 걸 많이 주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정이 든 사람한테는 정을 끝까지 주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등록금을 다 대주셨군요. 네네. 네. 할머니께서 아까 스스로 구두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께 생활하시면서 느끼신 점 좀 들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나쁜 말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면은 참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그 인정이 메마른 사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어머님 손수지 그 이제 그 같이 식사를 할 때도요. 제 상에는 이제 고기 반찬 같은 걸 놔줘요. 그리고 어머님 반찬에는 순 우거지를 잡수신다고요. 그래서 왜 우거지만 잡수십니까? 그러면 어머님은 선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여자가 다른 좋은 반찬에 입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은 그 반찬 없으면 먹지를 못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재밌는 말씀도 드리죠. 어머님 그러면은 어머님 돌아가시면은 제가 배추밭에다가 묘를 쏴드릴게요. 그런 말씀도 내가 네.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도 냉방에서 주무십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이제 아침에 거의 삼족탕 집에 갔다가 저녁 한 10시 넘어서 이제 저희 집에 오는데요. 네. 그 불을 꼭 넣고 자시라고 그래도 불을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 몸이라도 지금 다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니까 몸을 위해서 꼭 연탄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 연탄 한 장이 애들 한 명이라도 더 가리킬 수 있고 또 그 수돗물 같은 것도 그 저녁에 일 끝나고 가실 때 이제 그 일하는 아주머님들한테 그 한 방울씩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초롱이 한 2초롱 정도 되게 해가지고 그걸 또 그 다음날 쓰게 하시고 그 정도로 너무 근면검소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번에 오직했으면 남산 타워도 모시고 가고 그랬더니 어머님은 참 우시대요. 우시면서 내가 이런 데도 와볼 수도 있고 그 자식들 덕분에 지금 오늘 또 이 방송에 나가면서요. 미장원 좀 가셨다가 여기 좀 그 가시자고 그러니까 내가 왜 미장원 가서 헛돈을 쓰냐.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나가서 내 의견을 말씀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도 손질 잘하셨는데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4년 동안 공부를 하셨으니 참 그 은혜를 보답하려면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 곁에서 항상 배우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가는 길, 오직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려고 표를 끊었으면은 가다가 도중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산까지 가서 꼭 목적지까지 가서 무슨 일을 이루게 만드시죠. 네. 그 할머니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걸 많이 알게 되니까요. 주위에서 도움을 청하러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있으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어머님이 좋은 일 하신 걸 아시고 이제 추천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자제분하고 같이 온 경우가 많아요. 많이 와가지고 좀 이래저래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러. 그럼 제가 안 된다고 거절을 하죠. 왜 어머님 그 들어오고 나간 돈은 어느 정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데 그럼 그 아주머님이랑 그 돌았을 때 어머님이 또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2명인가 거기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 서경렬 씨 친어머니께서 혹시 섭섭해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김희순 할머니께 더 잘해드린다고. 저희 집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이 여기 그 신림동 어머님이 몸이 이제 그 많이 아프시니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몸이 많이 아프시고 좋은 일을 하시고 보람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도 참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충분히 이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쪽엔 성태환 씨 나와 계신데요. 성태환 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졸업을 하고 개인 사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희순 할머님께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되겠는데요. 네, 김희순 할머님을 처음 만난 건 언제였습니까? 78년 내가 대학 한 2학년 때쯤 뵙게 됐었어요. 네, 그때부터 등록금을 도움을 받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할머님과 그때부터 쭉 같이 자주 만나시고 그러시면서 느끼신 할머님의 성품이라 그럴까요?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근면하고 성실하시면서 굉장히 그 인자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떤 좀 어려운 사람들이나 예, 좀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못 치우치는 그런 성품이신 것 같아요. 함께 지내오시면서 기억나는 일화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제가 가끔 그 지방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예, 저녁에 좀 늦게 올라온 시간도 많이 있어요. 늦게 올라와서 지금도 역시 이제 저를 쭉 보살펴 주시고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역시 신경을 써주신다는 이야기인데 갔다 와서 저녁에 보통 11시, 12시 정도 돼서도 늦게 도착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일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라고 이제 전화를 꼭 한 번씩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녁 먹었냐고 그러면서 아직 안 먹었으면 집에 와서 먹고 가라고. 지금도 그 따뜻한 정을 어머님이 직접 이 TV를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욱 더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그 할머님께서
그 첫사랑 얘기를 아까 해주시면서 지금도 그 사랑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덜어 들려주고 그러십니까?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제가 저희들이 아직 뭐 결혼 적령기의 학생들이라든지 또 저희들한테도 어떤 여자는 어떻게 어떤 성품을 가진 여자고 그런 것들을 뭐 허심탄회하게 잘 말씀해 주세요. 네. 그야말로 친어머님 이상으로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군요. 네. 그 할머니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별히 뭘 바라고 그 많은 학생들 도와주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는 할머니께 보답해 드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해 오신 업적을 이제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님 때에서 안 끝나고 또 저희 때로 넘어와가지고 그 장학 사업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할머님께서 심으신 그 열매가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30여 명을 돕고 계셨고 또 그 대부분이 이제는 다 학업을 마치고 지금은 30명 정도라고 그러시는데 예. 앞으로 할머님이 여생에 꼭 이룩하시고 싶어 하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게 꿈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가는 그건 떠나서요. 네.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저 나이도 좀 많고 이제 관절도 걸렸고 그래서 땅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한 2,000평만 제 명의로 말고 네. 그냥 빌려주시면은 네. 거기다가 저는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아, 5만 원씩만 받고 학생들을 좀 하숙을 예, 치신다. 하숙하려고 그래요. 지금 닭이고 돼지고기고 계란이고 굉장히 싸거든요. 네. 그전과 달라서 지금 굉장히 채소값도 쌉니다.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하숙하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면은 12만 원이고 네. 도시락 안 싸면 10만 원입니다. 예, 서울서요. 예, 그러면은 이거 지금 한참 잘 먹는 아이들이 이거 2만 원 아끼려고 도시락을 안 싸거든요. 네. 그럴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5만 원씩만 그냥 장학금 줘가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한은 그 이제 장학사업도 해가면서 그 제일 어렵고 배고픈 학생들 네. 참 이 말이 그렇지 너무 배고픈 세월을 저는 많이 제껴서요. 네. 사람이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이 세상 게 다 괴롭고 그 먹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 식생활이 많이 개선이 돼서 예. 좋아진 세상이죠. 예. 그래도 끝까지 학생들을 돌보시겠다니 얼마나 참 훌륭하신 생각이시고 참 소학교, 보통학교라고 그러시는데 보통학교 4학년밖에 다니시지 못한 그런 할머님께서 대학생을 키우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 아니십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몸 불편하시는 나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그 뜻하시는 바가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내지는 그 학업의 뒷바라지를 아끼시지 아니하셨던 서울의 조그만 족탕집의 주인이신 김희순 할머니의 미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